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일반인들이 양악수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양악수술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치과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뭐 악교정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악교정 그러니까 어떤 악골에 있어서 얼굴뼈 악골이죠. 악골에 있어서 부조화를 수술로도 해결을 하고 교정을 하게 될 때 그런 명칭을 악교정 수술로 쓰고 있는데. 양악수술은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관계로 전문가들도, 치과관계 전문가들도 그 용어를 많이 쓰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양악수술이니까 위턱도 수술해서 옮기고 아래턱도 수술해서 옮긴다는 얘기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저는 그 진단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 턱뼈의 구조와 어떤 그 교합의 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만, 양악이 아니고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그 외과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뼈를 움직여주고 교정을 이제 지속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턱뼈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계 부분이 있어요. 위 턱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코 밑을 지나가는 선이 위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위 턱뼈의 어떤 경계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분리가 되면 얘가 전방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아래로도 조금 내려갈 수 있고 어금니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 반대로 어금니가 더 내려오고 그리고 앞니가 더 올라가는 쪽 어쨌든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 절단면 자체가 이 이제 어금니 사랑니 정도 부위 그 부위를 자르는 수술 잘라서 뒤쪽에 있는 여기 이제 그 턱관절 부분은 그대로 위치를 유지를 하고 이 전반적인 치아가 있는 부분이 뒤로 후방으로 움직이거나 뭐 앞으로 움직이거나 그죠? 턱끝이 또 따로 이 부분을 절제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관절 부분에 수직으로 절개해서 뼈를 잘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것인가는 교정 전문의와 고관외과 전문의들이 충분히 환자의 어떤 케이스를 검토를 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이득이 되면서 그래도 위험성은 적은 쪽으로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2급 부정교합이 이제 옹기와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3급 부정교합이 주걱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2급 부정교합의 경우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급 부정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역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봐도 이 사람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턱뼈의 사이즈 자체가 어떤 교정 치료만으로는 어떤 사이즈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의료진과 병원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수술한다면 그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케이스는 이분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케이스는 누구나 동의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을 간단한 미용수술 정도로 미용 성형으로 생각을 하고 양악수술을 너무나 쉽게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뼈를 절단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부작용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전신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단지 외모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의 어떤 위험성을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고 누구나 하는 안전한 수술로 생각하고 수술을 쉽게 결정하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조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외모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치열의 문제점, 기능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각과 객관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그게 합치하는지를 충분히 진단이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부산대학병원에 아주 유능하신 그런 교수님들과 협진을 통해서 교정치료, 수술 그리고 마무리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훌륭한 분들,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 모든 조건이 맞아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정이 끝났을 때 어쨌든 이 부위에 수술에 어떤 해당하는 그 부위에 있는 감각은
예전하고 똑같이 100%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감각의 어떤 그런 둔한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크게 느끼냐 작게 느끼냐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기운 중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젊을수록 약간의 감각 덜 하다고 이제 무감각해지 완전히 무감각하진 않지만 예민하지 않고 매우 둔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 꼬집는 느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외모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에 대한 자기 외모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지만 어떤 건강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20대에 수술을 했으면 80대까지 살아야 되면 60년을 더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수술을 했을 때 작은 불편감이 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게 되면 어때요? 젊었을 때는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관절도 아프지 않고 관절에서 소리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건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런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갔고 그만큼 목을 많이 써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통증이 있는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이제 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30대까지도 외모가 중요한가요? 20대까지는 외모가 중요하지만 거기가 지나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외적인 부분을 갖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절대로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어떤 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이후에 장기적으로 내가 그럼 수술을 해서 이 몸으로 그대로 60년을 더 살 것인가 그래도 괜찮을까를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12년까지 이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보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야원수술 환자가 있다, 악교정 수술 환자가 있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IT를 이용한 그 진단 분석이나 치료 기획이나 그리고 도구들을 만들어서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환자를 볼 때 그 악교정 수술을 준비할 때를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테크닉을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다양한 걸 썼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3D 소프트웨어 엑스레이든 사진이든 주로 엑스레이겠죠. 그죠? CT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이 악골은 몇 도를 후진하고 그리고 몇 도는 앞으로 내밀 거고 각도 치아의 각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세하게 그 치료 계획에 포함이 됐었고 그거를 3D로 저희가 직접 수술을 해서 그러면 치료 전에 어떤 그 엑스레이가 있을 거고 치료 후에 엑스레이가 벌써 만들어져 있겠죠. 수술하기 전부터. 그러면 치료 후에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3D 프린팅을 해서 웨이퍼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악골의 모형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해골 바가지죠, 그죠? 이 악골의 모양 자체를 3D 프린팅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치료 전에 해골 바가지, 치료 후에 해골 바가지, 그리고 이 치아 악골을 자를 거잖아요. 밑턱도 자르고 아래턱을 잘라서 뼈하고 형성을 해서 어쨌든 뭐 고정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를 할 건데 그때 쓰는 와이퍼까지도 여기서 그대로 3D 프린팅을 해서 수술방에 가져가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석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 석고 모형상에서 연필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아티큘레이터 같은 데다 그걸 붙여서 뼈 이리저리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조금 더 정밀한 수술 그리고 우수한 수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밀한 도구들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 악교정 수술은 이제 그 교정치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정치료가 예를 들어서 2년 반이나 3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년 정도 반 정도 교정치료가 끝나고 준비가 되면 수술을 한 번 하고 역시 교정치료로 돌아와서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그 피리어드에 있어서 수술이 한 번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정치료를 전에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열에 있어서 비밀적인 치아 이동의 문제들, 교정기와 문제가 별로 없는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그 수술도 필요하고 교정도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럼 그분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치열이 문제가 있어요. 치열들이 불규칙하고 높낮이도 불규칙하고 수평적인 비율도 하지 않고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선수술을 먼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교정치료 기간이 단축되거나 어떤 좋은 교정치료의 결과, 좋은 어떤 약수술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선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관대교합의 어떤 그런 부조화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교정치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악골을 움직여서 수술을 통해서 교정치료 이제 이 치아의 어떤 특별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수술하기 전에 그 과정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더 보기 싫으니까 이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성인교정 수술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케이스에서 성교정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이제 신중한 태도로 성교정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인 교정치료의 간격 자체가 필요 없이 늘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열이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특별히 움직였을 때 어떻겠어요? 어금니가 많이 돌출돼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반대교합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앞니가 조금 닿고 어금니가 조금 닿고 나머지 하나도 안 맞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삼각 포인트,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삼각형, 삼각형의 어떤 그런 형태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치아를 전부 움직여서 교합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들이 이상적인 조건에 가서 악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교정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교정치료로 치아 비열의 큰 문제는 없애는 상태에서 악콩은 자기 나름대로 비열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자기 나름대로 비열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옮기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20대의 이제 그 남자 환자인데 이분도 이제 악골의 부조화가 매우 심했어요. 주걱턱 어떤 경향이 조금 심한 거였고 위턱은 이제 많이 작죠, 그죠? 후방으로 위치되어 있고 볼륨 자체가 작고 아래쪽은 볼륨이 매우 크고 전혀 만나지 않고 치아들이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악교정 수술 전제로 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정치료에서 치아의 어떤 그런 부조화가 해결이 됐을 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합 상태가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부산대병원에 교수님하고 입원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상하골은 당연히 상방으로 전방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하골은 후방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상하골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골을 이 정도 움직인다고 결정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턱의 어떤 부진 그리고 아래턱의 모양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턱 자체를 이제 후방으로 6mm를 움직일 건지 9mm를 움직일 건지 아니면 6mm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턱 끝에 어떤 그런 구실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턱 끝을 지리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 끝 성형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양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6mm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래턱 자체가 훨씬 더 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합 이 구진 전지의 양 자체는 교합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공격적인 특징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후방이동, 전방이동의 양을 시뮬레이션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대학병원에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저희가 보내드렸고 또 디스커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더 변화를 주자고 해서 어떤 이동량을 변화를 줘서 진료까지 타크 성형까지 충분히 이제 하는 걸로 효과를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 방법을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신을 통해서 결정한 그런 케이스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썼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악 수술을 이제 주걱턱의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도 그 치료 목표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해야 되고 의료진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서로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병원에 가셨잖아요. 대학병원의 경우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병원에만 수술 환자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양악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가세요. 성형외과를 가시게 되면 가서 기본적으로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저희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하고 중간에 수술을 하고 다시 저희가 수술이 끝난 후에도 마무리 교정까지 해서 치료를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밀하게 분석한 진단자료, 치료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내고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아니면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형외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선택해서 원장님 저는 거기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뭐 하면 더 예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커뮤니케이션, 병원과 병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는 전부 다 환자의 어떤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외적인 이유로, 기능적인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양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병원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병원과 병원 간에, 수술하는 병원 간에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성형외과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양수술을 하러 가서 그냥 예쁘게 입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은 그래서 A도 똑같고 B도 똑같고 C도 똑같고 치료 결과가 같아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 전에 갖고 있는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어떤 단점들은 최대한 그 부분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지향을 해야지 획일적인 어떤 치료 결과를 기대하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